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오늘 대망의 CPI 발표 날이에요. 현재 증시 방향에 있어 영향이 엄청 크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저번 달 최고점인 9.1%를 찍었는데도 증시는 올랐어요. 9.1%가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온다는 걸 선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내려올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결과가 어떻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CPI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 중요한 이슈들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SXL 대응 기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전에 2.5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더불어 사회 인프라 법안이었던 BBB 법안에서 지원 규모와 섹터를 줄이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올린 법안이에요. 총 규모는 3,700억 달러의 규모로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과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 최소세를 도입해서 그간 편법으로 미국의 법인세를 피해왔던 기업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얻은 수익을 복지에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좀 마구잡이로 형태로 돈을 찍어내서 뿌리는 지원금의 형식보다는 법안에서 얻는 수익에 기초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추후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크게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슈 팔로우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CPI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인플레이션 정점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해 왔는데 실제의 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유가가 확실히 저번 달에 비해서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CPI는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코 CPI의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렌트 비용이 여전히 높아서 예측치가 높게 측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피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다시 하방 압력이 강화될 수 있으니까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번 CPI 발표만 무난하게 지나간다면 유가가 90불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고 기업 실적들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새로운 악재나 이벤트가 없는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점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론 전쟁이나 경기 침체 우려와 같은 기존 악재들은 계속해서 진행 상황 확인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번 CPI가 9.1%가 나왔는데도 증시가 올랐잖아요. 정점이라고 시장이 해석을 해서 선반영이 된 건데 오히려 이번 CPI 발표를 재료 소멸로 해석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더 이상 상승 탄력이 받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이번 CPI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실적 쇼크 말씀드리면 원래는 8월 24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는 게 맞는 건데 사전 공지를 통해 쇼크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가이던스에 비해 엄청난 쇼크가 나왔습니다. 원인은 명확해요. 게임 관련 수요와 가상화폐 채굴 관련 그래픽카드 매출이 급감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년 대비 60%가 넘는 매출 증가를 보여줬는데 미래 사업 방향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고 CEO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총 마진율 약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부했고 주주 친화 정책 또한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카테고리의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말고 마이크론도 앞으로의 2개 분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가이던스를 더 낮추고 추후 설비 투자 규모와 잉여현금 흐름 규모 또한 나빠질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서서히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둘씩 눈치 보기를 하면서 미래 전망을 다소 낮추는 모습인데 그만큼 우려만 존재했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이는 섹터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요즘 더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차트 보면서 대응 기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XX 일봉 차트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린 이 중기 추세에 도전하고 있는데 사실상 돌파 못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걸 뚫고 올라갈 만한 환경은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경계심 키워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거의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에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 추세가 깨졌어요. 스토캐스틱도 보시면 내려오고 있습니다. MACD도 꺾이는 추세이고요. 무작정 여기까지 내려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중기 추세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라인, 전저점 라인이 지지선이 될 거예요. 보시면 380달러 선입니다. 과거 지지 이력이 많은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지지선은 340달러 선입니다. 이걸 한번 SXL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준으로 한 4%,
그 다음 13% 정도 차이가 나니까 SXL로 보면 3배니까 12%, 그 다음 39% 이렇게 되겠네요. SXL 기준으로 1차 지지라인이 15달러 부근, 그 다음이 10달러 부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하락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기술적으로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CPI 결과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하방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롱보다는 관망이나 숏 말씀드리는 거고 주의해야 될 점은 단기적으로 스탑 기준 꼭 잡으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장 상황 계속 주시하면서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